크래프트하인즈 주식,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하나 아마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주가가 지금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서 정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신의 그 고민을 좀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시킹 알파에 올라온 여러 투자 전문가들의 분석 보고서를 싹 모아봤습니다. 뭐 매수 의견부터 강력 매도까지 아주 의견이 다양해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다양한 시각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 크래프트 하인즈의 현재 상태를 좀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배당금이냐 아니면 성장 정체에 따른 위험이냐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중요할 텐데요. 당신의 투자 결정에 정말 필요한 핵심 정보들만 딱 뽑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긍정적인 시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매수 의견인데 왜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건지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매수 의견을 내놓은 분석가들은요, 현재 주가가 좀 과도하게 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버톨리니 같은 분석가는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가 10 미만이라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게 뭐 성장성이 부족하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거든요. P 10 미만이면 확실히 좀 낮아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호바니시안이나 무라디안 같은 분들은 이 회사가 현금을 꾸준히 잘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익률도 높다는 점을 봤어요. 그래서 적정 주가를 현재보다는 높은 한 31달러에서 33달러 사이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단순히 주가가 싸다는 건 말고 또 주주 입장에서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벌톨리니 분석가가 주주 수익률을 꽤 높게 봤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을 좀 더 보면 벌톨리니는 한 6% 정도 되는 배당 수익률에다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거, 자사주 매입이죠 이게, 한 1.5%, 그리고 장부가치 증가분 약 2%까지 다 합치면 연간으로 따졌을 때 거의 9.5%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와, 연 10%면 사실 상당한데요. 네.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뭐랄까 큰 손들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앞으로 자산을 좀 팔아서 가치를 높일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신흥시장에서의 성장 같은 그런 기대 요인들도 언급이 됐습니다. 연 10% 수익률이라 상당히 솔깃하긴 한데 근데 모든 분석가들이 다 이렇게 좋게만 보는 건 아니겠죠?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보유 의견은 어떤 점들을 좀 걱정하고 있나요? 네, 이제 보유 의견 쪽을 보면 이른바 가치 함정이라는 걸 좀 경계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싸 보이는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뭐 이런 거죠. 제랄 분석가는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60% 넘게 떨어졌다는 점,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나 성장성, 수익성 같은 데서 문제가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군요. 맞아요. 특히 디슬바 같은 경우는 요즘 소비자들이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 PB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의 경쟁이 심해지는 것 같은 그런 구조적인 약점을 좀 크게 봤어요. 뭐 우리 식료품 찬장에도 있을 법한 아주 익숙한 브랜드들인데 이게 시대 변화를 잘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우려인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북미나 유럽 같은 주요 시장에서 판매량이 줄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죠? 네, 그 부분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호바니시안도 그렇고 데실바도 북미 유럽 판매량 감소를 언급했거든요. 그래도 뭐 개선의 여지가 아예 없다고 본 건 아니었겠죠? 아까 자산 매각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네, 맞아요. 데실바는 만약에 회사가 일부 사업부를 성공적으로 매각해서 한 30억 달러 이상 현금을 확보하게 된다면 부채 비율이 좀 개선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순 부채를 EBITDA로 나눈 값인데 이게 3.1배에서 한 2.7배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포트폴리오도 좀 더 핵심 브랜드 위주로 바뀔 수 있고요. 부채가 줄면 확실히 좀 나아지겠네요. 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성공적으로 매각한다면이라는 가정이 붙는 거고요. 핵심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걸로 해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신중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비관적인 시각이죠. 강력 매도 의견은 어떤 근거를 들고 있나요? 단순히 성장이 좀 부족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가 보죠.
네, 퓨처 리치 인베스팅의 강력 매도 의견은 펀더멘털 자체가 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매출이나 순이익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잉여 현금 흐름 FCF인데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사업 운영하고 투자하고 나서 진짜 손에 쥐는 현금이거든요. 배당 줄 때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 FCF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하면 더 심각하다고 보고요. 아, 잉여 현금 흐름 감소는 좀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낮은 P나 PFCF 비율은 그냥 이런 성장 부족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러 가지 모델로 적정 주가를 계산해 봐도 현재 주가인 한 30달러 근방이거나 오히려 약간 더 낮은 29달러 50센트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배당금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큰 것 같던데요. 아까 FCF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30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장기 부채가 결국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봤어요. 이것 때문에 지난 5년간 자사주 매입도 거의 못했고 1.06% 정도 배당금도 올리지를 못했죠. 동결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 줄어들면 지금 주고 있는 배당금마저도 깎일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실적만 믿고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런 시각인 거죠. 네,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가치, 높은 배당 수익률 이런 매력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동시에 성장 정체라든지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 또 소비 트렌드가 변하는 거 이런 심각한 위험 요인들이 함께 있는 상황이군요. 여러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위험 요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동의하는 위험 요인들을 정리해 보면요. 첫째로 금리가 변할 때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 둘째는 근본적인 성장 동력이 좀 부족하고 판매량 압박이 계속된다는 점.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건강 중시 트렌드나 PB 상품과의 경쟁 심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재적인 관세 문제 같은 외부 요인까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당신의 투자 결정은 지금 제시되는 그 연 10%에 가까운 기대 수익률이 이런 성장 부족 문제나 여러 위험 요인들을 다 감수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가 이걸 판단하는 문제겠네요. 버톨리니 분석가가 언급했던 워렌 버핏처럼 아주 길게 보고 가실지 아니면 현재의 위험에 좀 더 무게를 두실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유냐 매도냐 이렇게 딱 잘라서 결정하기보다는요. 크래프트 하인즈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좀 벗어나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당신께서 어떤 구체적인 신호들을 좀 주목해야 할지 그걸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회사가 발표했던 그 자산 매각 계획이 정말 성공적으로 딱 완료가 되고 실제로 부채가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되는지 아니면 신흥시장에서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지 혹은 가장 큰 시장인 북미 쪽에서 판매량 감소세가 좀 멈추고 안정화되는지 이런 것들이 당신만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다양한 분석들이 크래프트 하인즈 주식 보유 여부를 고민하시는 당신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크래프트 하인즈 관련된 대화 내용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에요. 투자자들에게도 유명하고, 코스트코나 마트의 그 크래프트 하인즈 케찹 있잖아요. 소스류가 한국에서도 많이 팔리기 때문에 제품도 유명합니다. 지금 시킹알파에서 레포트를 한 6개 정도 다운받아서 구글한테 부탁했어요. 좀 대화를 만들어 달라고. 바톨리니, 퓨처리치 이런 것들은 이 레포트를 쓴 사람의 이름입니다. 어떤 펀드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이 분석가들의 이름이고. 지금 다른 식품주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크래프트 하인즈도 굉장히 주가가 좋지 않아요. 지금 2019년부터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전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장기간 좀 상승을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좀 성장세가 멈춘 느낌이 들죠. 배당도 보면은 배당 히스토리 보면은 이 2019년부로 해서 배당이 한번 꺾이고 그 뒤로 이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이 추세만 보더라도
배당주로 좀 들어가기가 좀 꺼려지죠. 이 배당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배당을 조금씩 올려줄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지 좀 매수할 만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크래프트 하인즈뿐만이 아니고 다른 미국 식품주들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식품 관련주들 중에 주가가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식품 유통주 이런 애들은 좀 좋은데 자체 식품 브랜드를 가지고 파는 애들은 이 확실히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여력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배당 매력은 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는 있는데 인제 요즘 같은 시국에는 이 코스피 한국 시장이 너무 좀 좋아서 사실 인제 미국 주식으로 눈이 잘 가지 않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관심 권역에 두고 좋은 주가가 왔을 때 좀 '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좀 눈 눈에 발라 두려고 하는데 뭐 특별히 뭐 할 얘기는 없네요. 인제 썩 제가 땡기는 이 방송을 듣고 나니까 레포트들 요약본을 듣고 나니깐 더 '아 좀 더 기다려 봐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미국의 일반적인 중산층이라든지 서민층의 어떤 소비 여력 감소로 인한 이런 하향세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게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이렇게 크진 않다고 보거든요. 어 망할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돌아올 가능성은 적겠다.' 지금 미국도 계속 이제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데 인하하려는 근거는 경기가 계속 좀 안 좋고 뭔가 그래야지 금리를 인하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 금리는 또 인하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돌아 나오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